안녕하세요, 터프터프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졌습니다. 온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는 더 기승을 부리게 마련입니다. 시청자분들도 코로나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출장을 다니면서 이전 콘텐츠였던 한국잔디에 발생하는 녹균병에 의한 총생 증상의 이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녹균병 관리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 잔디에 발생하는 총생 증상은 치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관리가 되는지 말이죠. 일주일 전 터프심님과 커피를 마시면서 녹균병 방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여기에는 아주 도전적이고 신박한 방법이 있다고 터프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저번에 예고하였듯 한국잔디의 총생 증상을 일으키는 녹균병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와주신 터프심님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늘도 초대에 응해주신 터프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주 도전적이고 신박한 방법이 저도 궁금해 죽겠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터프심입니다. 저번 콘텐츠에서 녹균병에 의해 발생하는 총생 증상에 대한 내용을 터프기님께서 정말 완벽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녹균병에 걸린 총생 증상은 치료가 되지 않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균병은 식물 호르몬에 의해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식물 호르몬 중 옥신의 농도를 조절하여 잔디 개체 하나에서 과다할 정도로 많은 분홀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형이 된 잔디는 흡사 깨진 유리컵과 같이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재 방제로만은 절대 관리할 수 없죠. 이런 이유로 골프장 잔디 관리에 있어 총생 증상은 골머리 앓게 되는 병 중 하나입니다. 약재 방제를 하여도 다른 잔디병과는 다르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 정말 심각한 문제이군요. 그럼 총생 증상은 계속 늘어가기만 하는 건가요? 총생 증상이 심해지면 잔디를 모두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방치를 하게 되면 총생 증상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잔디를 모두 교체하지 않아도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녹균병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도전적이고 신박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총생잔디 제거입니다. 총생화된 잔디는 제거하지 않으면 방제를 하더라도 계속 남아서 잔디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으며 방제를 하더라도 제거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거 방법으로는 버티컬 모잉이 있죠. 버티컬 모잉이란 버티컬 모어를 이용해서 잔디를 깎는 작업인데 V형 칼날이 붙어있는 디스크를 수직으로 회전시키면서 잔디를 자르는 작업이죠. 이 작업은 주로 잔디의 신초 생장 촉진, 잔디 밀도 조절 또는 대추 제거 등의 복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총생잔디는 뿌리와 런너의 발달이 매우 저조하므로 버티컬 모잉으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비를 통하여 잔디 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총생잔디 제거 후에는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잔디가 자라 총생잔디가 있던 부분을 메울 수 있게 시비량을 늘려 잔디 생육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총생잔디가 있던 부분이 정상적인 잔디로 채워지게 되죠. 세 번째는 약재 방제입니다. 녹균병이 잔디에 감염되는 전반 방법은 저번 콘텐츠를 잘 보셨으면 알 수 있듯이 물을 매개체로 해서 전파되는 숨의 전염을 합니다. 즉, 물로 인하여 전염 어린 유주자가 확산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비가 오는 날 주로 전반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습한 부분이 있다면 녹균병 감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녹균병의 경우 약간 선선한 기온에서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녹균병 즉 총생잔디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어보았습니다. 녹균병 방제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잔디를 제거하고 그 자리를 빠르게 정상 잔디로 채울 수 있게 시비량을 늘려 관리한다. 그리고 녹균병이 더 퍼지지 않게 시약을 적절히 한다. 잘 이해한 게 맞는지 모르겠군요. 녹균병 방제에 대하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혹시 시청자분들과 저를 위해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또 혹시 녹균병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녹균병 관리 프로그램의 작업 중요도 순에 따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티컬 모잉과 시비 시기는 잔디가 잘 자라는 시기일수록 좋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갱신 작업인 버티컬 모잉입니다. 버티컬 모잉은 한국 잔디의 생육이 왕성한 시기인 6월 중순에서 7월 말 사이이며 모잉 횟수는 최소 3회를 권장합니다. 대략 6월 중순에 1차로 실시하고 7월 초에 2차로, 7월 말쯤에 3차로 버티컬 모잉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2에서 3주 간격으로 시행하여 잔디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 버티컬 모잉을 좀 강하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유는 총생잔디는 정상잔디에 비하여 뿌리 생육이 저조하며 런너가 뻗지 못하여 버티컬 모잉을 강하게 하게 되면 쉽게 뽑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골프장 사정에 따라 녹균병이 심한 부분은 추가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8월 말부터는 한국 잔디의 생육이 저하되므로 마지막 버티컬 모잉은 7월 말까지만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두 번째로 12작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시기는 버티컬 모잉 후 바로 실시하는데 잔디의 밀도를 높인 후 버티컬 모잉을 실시하면 좋겠지만 총생잔디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10일을 하여도 정상잔디의 밀도가 높아지는 정도는 미미합니다. 그러므로 12작업은 버티컬 모잉 실시 후에 바로 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정상잔디가 총생잔디가 있던 자리를 빠르게 채울 수 있게 12량을 평소에 비하여 30% 정도 증가시켜 12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 순성분량으로 질소 4g, 인산 2g, 칼륨 4g을 버티컬 모잉 직후 12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녹균병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시약입니다. 하지만 약제 방제는 병이 더 퍼지지 않게만 할 뿐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저번 콘텐츠에서 언급하였듯 녹균병균은 난균문의 물곰팡이 이목에 속하며 피티움과 유사한 종류로 피티움 방제약제를 이용하여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녹균병균은 주로 유주자낭에서 형성된 유주자를 통하여 감염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유주자낭이 형성되고 유주자가 분출되는 온도인 18에서 25도 일대 약제 살포하고 유주자는 물에 의한 수매 전염을 하므로 강호 전 예방적으로 시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녹균병균의 전염 조건은 라지 패치 발생 조건과 비슷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라지 패치 방제 시약을 할 때 피티움 방제 약제를 혼합하여 살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이때 라지 패치와 피티움 방제 약제는 되도록 단제를 각각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사용 시 추천 약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지 패치 방제 약제로는 펜사이큐론, 플루톨라닐, 트리아디메폰, 테부코나졸을 이용하고 피티움 방제 약제로 메타락실 M, 에트리디아졸, 피라클로스트로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모모밸리 컨트리 클럽에서 촬영한 것인데 버티커팅을 3회 강하게 하고 12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죠? 아마 이 영상 하나만으로도 다음 해에는 한번 시도해봐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감탄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주 도전적이고 신박하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녹균병에 의한 총생증상 관리 방법을 확실하게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더 있는데 녹균병에 감염된 잔디는 병이 발생하여도 잔디가 죽지는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죽지는 않으니 관리를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생잔디 제거와 녹균병 방제는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일단 균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생잔디는 정상잔디에 비하여 색이 연하여 시각적으로 좋지 않게 보이죠. 그리고 총생잔디는 분월경이 많고 뭉쳐 자라므로 잔디를 깎을 때 스캘핑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캘핑이란 한 번에 지나치게 잔디를 낮게 깎아서 줄기나 포복경 및 주곤잎들이 노출되어 누렇게 보이는 현상이죠. 또 다른 이유로 총생잔디의 경우 뿌리와 포복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약합니다. 한국잔디에 발생할 수 있는 데미지를 고스란히 다 받게 되는 거죠. 특히 동해 피해가 위험한데 겨울철 저온 현상에 의해 고사할 가능성이 정상 잔디에 비하여 높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환경에서도 더 빨리 피해가 나타나게 되죠.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으나 한 가지만 더 예로 설명하자면 총생 증상에 의해 결국 잔디의 밀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의 잔디가 다시 생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 잔디가 옆으로 뻗어 자랄 수 있게 하는 포복경이 발생이 거의 없다는 게 이유죠. 말씀을 들어보니 총생잔디 제거와 녹균병 방제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른 잔디병과는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고
총생잔디를 정상잔디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잔디의 총생 증상을 일으키는 녹균병 관리에 대하여 터프심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터프터프였습니다.